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하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 389번째 시간으로요. 인포마크 잘 모르시는 종목입니다. 잘 모르시는 종목인데 자, 이번에 경영권이 바뀌었습니다. 경영진의 토리스퀘어라는 비상장 회사가 인포마크 지분을 인포마크의 경영권을 인수를 했는데 이 토리스퀘어가 알고 보니까 드론 탐지 레이더 부분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서 이 부분 결국 인포마크가 방산주로 완전히 변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인 투자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제가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 네이버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네, 남다른 주식 투자질 카페 나오고 카페 들어오시면 네, 데일리부터 네, 장중속보, 종목 리포트 등등 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 인포마크인데요.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 1시간 정도 제가 유튜브에 스트리밍 방송을 합니다.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래서 개장 전에는 오늘 시장이 이럴 것 같습니다. 개장 후에는 개장 상황을 보면서 이런 점을 초점을 두십시오. 그렇게 하는데요. 바빠서 못 보시는 분들이 못 보시면 다시 보기 하는 분들이 한 6배 많으십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고요. 자, 또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네, 보이스피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건 하지 않고 1기방, 2기방 713분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번호는 3669.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투자 정보들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마크라는 회사는 인포마크 자체는 그렇게 볼 게 없습니다. 기존 사업도 별 볼품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초록빔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빔 원영식 씨가 뭐 옥고를 치르고 하면서 이제 계열사 전부 매각에 나서면서 이 회사도 매각을 위해서 가장 큰 장점은 사전에 구조조정을 해서 네, 이렇게 정리할 것 정리하고 지분은 팔 건을 파고 하면서 결국 2023년 한 해 동안 빚을 거의 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은 참 좋은 쉐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도 참 이색적인데요. 그 기존의 최대주 지분을 프리미엄 받고 거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휴먼테크 조합이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혈 입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줄 만큼 회사가 괜찮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먼테크 조합의 대표를 맡은 이 박청원 씨인데 이 박청원 씨가 토리스퀘어의 부사장이더라. 결국 휴먼테크 조합은 네, 토리스퀘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호. 그럼 이제 토리스퀘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참 궁금한데 우선 간단히 여러분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토리스퀘어 치면요 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뉴스도 많고요. 그래서 파블로 항공 이것도 이수만 씨가 투자해서 큰 이익을 본 드론 회사죠. 그 외에 여러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뉴스를 보면요. 네, 니어스랩 여기는 이 드론을 즉 충돌형 박치기를 해서 드론을 깨부수는 그런 드론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와도 협업을 했고 등등 한전기술 이 한전과 같이 토리스퀘어가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자 뭔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토리스퀘어는 이미 2월에 임시주총을 통해서 레이더 제조 개발 판매업 레이더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3월 정기주총에서 네, 이사진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임 이사진들 김종수 씨는 토리스퀘어 대표, 박청원 씨는
토리스퀘어 부사장 김영욱 교수는 이 핵심 개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레이더에. 오호, 그래서 완전히 이제 경영권도 넘어갔고, 그래서 회사 이름도 인포마크의 휴먼 테크놀로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바뀌겠네요. 그래서 4월 1일 날 대표도 기존의 박장호 씨에서 김종수 씨로 바뀌음으로써 이제 완전히 경영권은 이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채택된 S메디는 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영권 인수까지 끝났으면 AI 드론 탐지 레이더. 자, 그럼 토리스스퀘어가 뭐 하는 회사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게, 그, 이렇게 드론을 잡는 레이더를 탐지를 할 때 기준은요, 중국 디지사의 팬텀4입니다. 팬텀4가 35cm. 야, 이거 새보다 적네요.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측정을 탐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가장 알려진 게 이스라엘의 라다사죠. 라다사는 작년에 레오나르도, 이태리의 레오나르도라는 방산회사에 2조 2천억 밸류로 인수가 된 회사입니다. 라다사도 드론 탐지 레이더가 있는데 여기 6km, 실제로 알려진 바는 5km 탐지 거리가. 근데 토리스퀘어는 무려 13km입니다. 이 탐지 거리라는 거는 뭡니까? 빨리 탐지하면 빨리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대책도 쓸 수 있고 또 대피도 시킬 수 있고 빨리 탐지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13km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맞죠? 뭐 그런 기술을 뭐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중요한데 이 회사는 이미 2020년 12월에 방위사업청에 신속시범 획득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때 5km까지 탐지할 수, 이게 이스라엘 라다사거든. 라다사 거리 아닙니까? 탐지 레이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듬해 2021년 7월 실제 공급한 거는 8km 탐지 레이더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하면 그냥 설치 안 하죠. 육군, 해군, 공군에 납품했는데 이거를 육군 시험 평가단 주체로 다 시험 성능을 거의 한 달간 하죠. 통과했고 이후 12월까지 추가 테스트를 다 한 후에 검증을 마치고 실전 배치되었다. 그럼 여기 이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021년 12월까지 실전 배치가 되었다. 그럼 더 이상 네,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객관적 검증을 마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요걸 한번 보실까요? 엔진 세정이 필요할 때 바로 불스 원샷.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현대위아 이거는 본사에서 현대위아가 한국전력기술, 하는 한전 방송인데 KDN, 토리스 스퀘어가 함께 네, 여기 토리스 스퀘어가 나오죠. 현대위아 한전기술. 네. 네, 현대위아는 그 뽀개는 그래서 토리스 스퀘어의 레이더를 통해서 드론을 감지를 하고 그걸 뽀개는 장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국가 기반 시설 침입 불법 드론 대응 관련 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같은데 취약한 부분을 드론이 공격을 해서 원전의 가동을 멈추게 되면 우리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그래서 이거는 수출도 중요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우리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어줬지만 이제 막 가동을 하지만 방어도 우리가 해준다. 이런 것도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객관적 검증이 이미 끝났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군보다 민간 수요인데 우선 아셔야 될 게 미군 군용 납품 기준, 이게 우리로 치면 KS 비슷한 거죠. 요 기준을 획득해야 우리 군납도 되고 해외 군들한테 공급도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획득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셔야 될,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중용 도품 워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등등을 그래서 군납을 하는 거는요, 이중 용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납하는 방산 제품을 해외로 판매한다, 해외군에 판매한다 할 때는 우리 그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거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민수용으로는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중용도 품목 허가를 받으면요, 군납도 되지만 민간 부분도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 지금 드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에도 쓰이지만 물론 테러에도 쓰이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마약 거래 등등 이런 데 민간 부분이 훨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부, 그 다음에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드론인데요. 토리스케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이게 한베이라 그럽니다. 한베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5베이네 위까지 했으니까 5베이인데 근데 자,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요런 게 이 회사 레이더군요. 요걸 다 이게 미군 군납이죠. 그래서 한번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 쪽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모어를 한번 들어가 보면 R&D 프로젝트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게 안티드론 시스템이고 이동형 그 선박형 레이더. 왜냐하면 C드론이 요즘 또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공중에 드론도 들어오지 C드론이 박치게도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레이더를 2개를 달아서 파괴를 하는 선박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이 한두 채입니까? 그 다음에 이동 차량에다가 하는 차량이 많이 흔들리는데 거기다가 하는 자 요런 것도 지금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다. 그래서 선박도 이런 데도 엄청나겠죠. 수요가. 국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요 건물, 각종 주요 기관시설 예를 들면 우리 포항제철 공장이라든지 석유화학 플랜트라든지 이런 거 다 드론에 공격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정말 민간 수요가 훨씬 크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제 이 앞으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김종수 씨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인포마크를 즉 휴먼 테크놀로지를 변신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변신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 레이더를 생산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레이더를 대규모로 양산해서 국내외로 판매하는 즉 휴먼 테크놀로지는 이제 방산기업이라고 할까요? 방산을 뛰어넘는 방산 이상의 방산 회사라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다 군만 공급을 하는데 이 회사는 군뿐만 아니고 민간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장 주식 중에 이 방산과 관련 회사들, 풍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회사들과 한번 같이 어깨를 겨눈직한 중요한 품목이 있잖아요. 레이더가 중요한 품목이라서 이 레이더가 굉장히 비쌉니다. 베이당 알려진 바로는 베이당 한 4억 정도 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5베이를 한다면 20억 정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미 방사청에 공고가 난 거는 앞으로 추진할 거다 하고 발표가 난 사실을 보면 지금 5월경으로 추정되는데요. 33세트에 대해서 이 안티드론 시스템을 솔루션을 하는 것을 방사청에서 공고를 할 것 같은데 이게 한 1200억대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중에 이 레이더는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핵심이죠. 그렇죠. 드론을 잡아야 드론을 발견해야 그걸 뽀개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군도 그리지만 민간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일이 많겠구나.
그런데 그 기술은 이미 검증을 받았다 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인포마크는 이 드론 레이더 기업으로 이제 변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과연 어떤 변신이 일어난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소식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최근의 주가 하락은 기존에 있던 SMAD 물량들이 시중에 소화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자연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이런 물량이 나오면 상당히 부담될 건데 오르기 전 초기에 이런 그 물량들이 다 정리가 되는 과정이라서 최근에 이 하락 양상 매우 매력적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회사 시가총액 한 900억 정도 지금 되는데 방산주들이 시가총액 뭐 다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건 뭐 12조, 13조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크고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 부분이 더 큰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 내내 한번 어떤 변신을 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계속 소식이 나온 대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